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꼬마 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마하세븐님의 인터뷰 내용을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으로만 제작을 한 내용으로 시청하시는데 오해가 없고 참고 영상으로 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끄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내용은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영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인터뷰 영상을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요거는 언제 시작을 한 거냐면 요 인터뷰 영상은 2021년 3월 17일 날 인터뷰 방송을 한 거고 어, 제가 예전에 그 인간 대 AI의 그 주식 대결 영상을 올렸었어요. 이제 그게 영상이 있고 나서 이제 마하세븐님이 이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이겼죠, AI를. 이긴 후에 그 후에 인터뷰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그 대결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단타나 스캘핑 관련된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3월 17일 날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준비한 거고 이 영상을 잠깐 살짝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하고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낸 게 처음 시장에 들어와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원래 다 수업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요렇게 이제 영상을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풀 버전 AI를 이긴 한봉호 마하세브님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풀 버전이고요. AI를 이긴 인터뷰고 이제 날짜가 아까 얘기한 03월 17일 날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 내용을 정리한 거를 이제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하세브님이 처음에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어, 재료라는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재료.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주식을 단타를 하든 어떤 내용을 하든지 간에 일단 단타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포커스를 응용을 시켜서 말씀을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상한가를 가고 급등하고 이런 종목들이 있을 때, 그 배경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이제 설명을 했을 때는 뉴스, 근거, 이유, 배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하세브님은 그걸 통틀어서 이제 재료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제가 좀, 결과만 좀 종합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 재료가 70%인 것 같아요. 재료의 중요성이 70%고 나머지 스캘핑, 매수, 매도, 손절 이런 기술은 30%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재료 분석이 먼저 돼야 재료 분석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매수 매도 이 기술이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긴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배경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저희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제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는 그 원인에 의해서 모든 그 지수와 안전자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죠. 폭락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뉴스가 뜨는 거죠. 재료가 생기는 거죠. 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과 여러 뉴스들을 이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도 풀고 금리도 제로로 시키고
뭐 백신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예방을 하고 그런 뉴스나 재료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완전 폭락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다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서 현재 굉장히 날아간 종목들이 많았죠. 그 바닥에서 떴을 때, 이제 큰 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뭐 이제, 예전에 많이 있었죠. 뭐 시젠이나 그 뭐 진단 키트나 백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마스크 제로나 예, 그런 것들이 정말 뭐 몇백 프로씩 이제 폭등을 했었는데, 그럴 때 그런 재료가, 단타를 할 때는 이제 70% 이상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대장주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자,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그런 그 원인에 의한 하락과 상승을 파악해서 그 뉴스의 재료의 생성과 이 소멸, 언제 생성해서, 언제까지 이게, 그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재료나 이제 개별 어떤 뉴스 그 어떤 그 저희가 코스닥이나 뭐 여러 종목 중에 개별적인 그 종목이 갖고 있는 뉴스가 뜨잖아요. 그런 개별 종목 재료는 정말 뭐 수십, 수백, 수천 개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수많은 그런 경험과 연습과 이제 그런 걸 보고 이 뉴스 재료가 얼마큼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별 볼일 없는 그런 뉴스인지 그런 거는 오로지 수많은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이 인터뷰나 이런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좀 독학하듯이 이제 매매를 해봤을 때는 제가 이제 어떤 이유나 근거나 뉴스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 종목의 재료를 되게 중요시 여겼고 그 재료에 의해서 종목 선정이 잘 돼서 이제 저희가 단타를 할 때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갖고 좀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 많이 그 뉴스의 개별적인 뉴스를 보다 보면 진짜 조금 실력이 그 보는 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단타 연습을 했을 때 이 뉴스가 뭐 좋은 건지 가는 건지 이게 약간 조금 그 틀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때에 비해서 보면은 이 뉴스가 굉장히 좀 확정적이고 강력하고 뭐 상한가를 갈지 아니면 별 볼일 없지 아니면 뭐 약간 그 상한가 갈 것처럼 표현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뉴스인지 그런 좀 분별하는 능력, 재료를 분별하는 능력, 뉴스를 분별하는 능력이 확실히 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그 경험과 연습,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면 그게 조금 파악되는 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종목이 왜 가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거를 매번 파악을 해두면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뭐 3개월이 지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공부는 된다고 보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 같아요.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료 분석이 70%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어떤 매수, 매도, 스캘핑 여러 가지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3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에 대한 분석, 원인과 상승의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게 예, 상승의 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 네, 요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 이거를 큰 하나로 압축하면 이제 종목 선정인데 이 종목 선정은 분명히 재료의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 재료 분석, 그러니까 그 어떤 뉴스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뉴스. 요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정확한 종목 선정을 하고 종목 선정이 잘 돼야 반드시 단타를 할 때 큰 어떤 매수세를 포함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인 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언급을
손절, 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마하세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전장을 되게 강조를 해요. 오전장에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오전장에 수익이 났는데 오후에 나중에 손실이 나는 그런 트레이더가 있다고 하면은 수익이 나는 그 자기만의 그 방법에 의해서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이 났을 때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PC를 끄고 뭐 만화방을 갔다고 해요. 마하세븐님은 예전에 그게 뭐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되게 오래전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뭐 등산을 가든 산책을 하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일을 하러 가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자기가 수익이 났던 그 구간, 그 시간대에 어떤 특정한 스킬에 의해서 본인이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그 후에 손실이 났다고 하면 그 손실난 부분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전장만 하고 내동매매 방지를 위해서 아예 PC를 꺼서 PC를 피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절대 PC를 키지 않는, 보지 않는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 관리 부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관리를 어, 생각보다 잘 해야 그게 수익이 1%, 2% 조금씩 나더라도 나중에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아마 대부분 알고 있고 저도 영상에서 이전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역시나 이 관리를 얼마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더로서 성공을 크게 하느냐 못하느냐 첫 번째 어떤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오전장에만 수익이 나고 그 후에는 좀 수익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오전장에만 해서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오후장은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1%든 5%든 10%든 챙겨 나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나는 어떤 구간에서 어떤 그림에서만 반드시 수익이 난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패턴, 그런 자기가 원하던 그림에서만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만의 수익 패턴을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 같아요.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수익 나는 그런 패턴에서만 매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챙겨서 하는 거고 자기가 수익 나지 않는 그런 패턴, 시간대도 될 수 있고 어떤 기법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러라는 얘기는 예,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고정비로 그 내동매매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꼭 돈을 벌어야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매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동매매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화방에 가든 등산을 가든 산책을 가든 뭐 일을 하면 더 좋다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가 이제 마련이 되면은 조금 여유 있게 심리적으로 그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도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 다음에 이제 돈보다 원칙을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내동매매처럼 자꾸 원하지 않은 그런 자기만의 수익 패턴에서 매매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원하는 패턴, 자기가 뭐 오전장에만 수익이 난다. 그럼 자기가 수익 나는 그런 어떤 시간대 철저하게 원칙을 쫓아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좀 표현을 했고 그리고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이 나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오후장에 매매를 해서 손실이 났다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뭐 돌파 타점에서 뭐 매수를 안 해서 손실이 났다 아니면 뭐 스캘핑식으로 급등해서 너무 높이에서 샀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패의 손실 나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철저하게 정말 하나씩 다 없애버려야 정말 성공하는 트레이너로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그 증가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좀 응용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철저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거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대충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100%
실패 원인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실패 원인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뭐 기법도 될 수 있고 뭐 시간대도 될 수 있고 뭐 종목 선정도 될 수가 있고, 예. 자기가 하여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패해서 손실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요거는, 중간에 뉴스와 재료 크게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는 앞서 제가 미리 땡겨서 요 앞에서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 관련해서 이제 질문에 Q&A 시간이 있었어요. 분할 매수는 어떻게 이게 좀 얘기하냐.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월급을 다녀서 단타가 아닌 어떤 월급 직장인 생활하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도주 같은 거, 뭐 좋은 종목을 찾아서 그냥 그때그때 뭐 떨어지면 매수를 하든 오르든 매수를 하든 종목 선정을 잘해서 계속 매수하는 그런 분할 매수 어떤 그런 패턴이 있거나 아니면 목동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코로나처럼 급락을 해서 지수가 정말 공포에 질렸을 때 그때 한 번에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거나 약간 요런 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더라기보다는 주식을 보통 평소에 뭐 직장인들이 하거나 어떤 기회,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표현을 했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타적으로는 분할 매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캘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언급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게 표현상으로 조금 와닿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스캘퍼는 변동성이 큰 10초, 뭐 20초, 30초 사이에 VI가 걸리기 직전에 수직 급등하는 종목을, 그러니까 VI 걸리기 전에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눈, 손, 분석이 빨라야 되는데 이거를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고 손과 같이 빠른 사람만 스캘퍼가 가능한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스캘퍼 성향이 아니거나 조금 그쪽에 좀 잘 맞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이렇게 눈과 손과 분석이 빨라서 이렇게 어떤 재료에 의해서 VI 걸리기 전에 미리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지 그런 거를 소액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응용해서 저희 그 시청하시는 제 영상을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하자면, 저는 이 마하세븐님을 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에 AI 그 그 영상을 올렸지만, AI하고 인간 대결하는 그 영상을 보고 마하세븐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그 트레이더 스캘퍼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근데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하시고 요즘에는 할 줄 아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 주식에 관련해서. 근데 예전에 그 안전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스캘핑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그게 유명해져서 수익을 많이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트레이더 뭐 스캘퍼식으로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좀 언급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잘 하셨으니까 이제 유명한 스캘퍼가 됐고 되셨겠죠. 그래서 마세븐님이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마세븐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식의 단타를 공부하면서 그냥 언급을 듣다가 이제 검색도 하고 뭐 영상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알게 됐는데 제가 모르기 전에는 그 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만의 어떤 그 돌파 매매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다시피 좀 했던 건데 그거랑 좀 응용을 해 본다고 하면은 저는 스캘핑을 그 예스 TV라는 그 100만 원 그 실전 투자에서 우승하시는 분들 부신 1등 하시는 분의 그 영상을 좀 구독을 해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VI 걸리기 전에 뭐 10초, 30초라고 표현해야 되나, 20초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때 잘 사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거 잘하는데, 저도 쫓아해봤는데, 저는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좀 손실 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돌파를 하는 요 근처, 그 급등하는 초기, 그 약간 올라서 막 오를 때는 스캘핑식으로 참 잘 쫓아서는 못하는 것 같고
예, 좀 높아서 좀 겁을 내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 초기에 돌파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어, 그게 이제 좀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해보시고, 뭐, 소액으로 스캘핑도 해보시고, 뭐, 이것저것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마하세븐님의 표현은, 이런 중에,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내릴 때, 눌림목일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약간 여러 가지 그 표현을 쓰긴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이 그림으로 좀 표현할게요. 이제 마하세븐님은 어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첫 번째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살짝 매도가 보일 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으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면은 바로 손절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찰나 손절이라고 했습니다. 찰나.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어느 부분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눌림 뭐 요 매도가 나올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요거는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돌파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때 이쯤에 좀 매도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 합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재료는 무조건 기본인 것 같아요. 왜 가는지, 뭐 정치 테마주인지 어떤 뭐 굉장한 뭐 호재 뉴스가 있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매수세죠. 예, 매수세. 그래서 주가가 들어가자마자 진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매수를 했으면 들어가자마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빨리 들어가서 빨리 수익을 내고 나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좀 제가 보면은 설명을 좀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살짝 뭐 눌리거나 요럴 때 이제 좀 언급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감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추천을 드렸냐면은, 제가 좀 많이 해봤을 때는 저는 여기를 돌파할 때 최소 바로 잡기는 힘드니까 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는 걸 좀 많이 추천드렸고, 지금 마하세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요럴 때 매수를 해서 나중에 이제 매도를 내는, 예, 조금 더 이게 갈지 말지를 보는 요런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저는 요 부분이 떨어지면은 이제 손절이고, 안 떨어지면 좀 들고 가서 나중에 매도를 챙기는,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들어간 라인이 손절이 되겠죠. 여기는 매도 구간이 되겠고, 근데 마세븐님 같은 경우 그냥 언급한 내용만 그대로 전달하면은 올라가서 살짝, 예, 매도세가 살짝 눌릴 때, 이때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기가 너무 많아서 꼭 요 포인트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마세븐님의 얘기는 비슷한 얘기 같아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고, 예? 매수세가 이제 강력하게 힘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예, 제가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요런 포인트죠. 그러니까 마하세븐도 요럴 때, 아니면 뭐 여기 밑골이 살짝 달릴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해서 갈 수 있는 강력한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은 왜 나오냐면 이제 재료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재료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웹젠, 이렇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 영상이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매도가 출현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해보는 거죠. 매수. 종목을 이렇게 강력하게
장대 양봉에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만약에 뭐 또 뭐가 있을까? 보양해주가 있다면 이렇게 장 초반이 제가 이제 저는 장 초반을 좋아한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이렇게 요런 부분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돌파가 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요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가보는 거죠. 손절 라인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겠죠. 요 부분이 손절가가 되겠죠. 요 부분이 손절가. 근데 운이 좋을 때는 이게 한 번에 그냥 쫙 날아가면 수익이 좀 크게 나는 거고, 조금 더 운이 더 좋을 때는 이렇게 내려더라도 한번 참아보는 거죠. 왜냐면 단가가 낮으니까.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은 또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운이 좀 필요하다. 예, 바로 가면은 좋고 한번 털고 가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털면 뭐 조금 수익 1%에서 2% 수익을 내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뭐 예를 들자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요런 것도 강력하게 오전에 돌파할 때 이쯤에 매수를 해서 한 이쯤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죠. 오전장에만 매매를 하고 이제 종료를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PC를 오프하고 마세븐님이 이제 관리라는 표현을 했죠. 이게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 생각보다 더. 특히 초보자, 저처럼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고수가 되면 나중에 5장이나 그럴 때도 잘 할 수 있지만 경험이 많이 없거나 초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수익을 내다 보면 나중에 폭발적으로 수익이 증가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요런 종목,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높아서 저희는 이제 매수하기가 힘들겠죠. 네. 요런 종목이죠. 시공테크 가장 좋네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폭발적으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들어가는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운이 좋으면 한 번에 갔죠. 그래서 한 번에 가면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매수 이거를 어떤 재료와 어떤 그 순간적인 정신적인 분석과 손과 눈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빨리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이나 어떤 그런 자질이 좀 있어야 단타나 스캘핑을 하는데 조금 적합한지 아닌지 소액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라 얘기를 했고 이런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제 채널도 이제 공부를 항상 요런 식으로 언급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죠. 예전부터 저도 가장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 패턴이고, 이런 데서 수익이 나면 이렇게 오전장, 뭐 11시 후에는 이제 PC를 오픈을 해서, 그래서 꺼버리는. 제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요 관리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아예 수익 나는 구간만 딱 해버리고, 나중에는 관리적으로 아예 PC를 꺼서 하지 않는, 이런 거를 철저히 지킬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을 좀 경험하고자 5장에도 좀 조금씩 하고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오전장, 천천히 가는 중간 상한가 패턴을 3개 얘기했어요. 1번, 2번, 그 다음에 5장에 해가지고 3번. 근데, 뭐 저는 일단 오전장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마세븐님이 시간대 말고 본인이 어떤 원하는 그 패턴 있죠. 나는 뭐 이렇게 눌림목에서 뭐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만이 수익이 나는 그 구간에서만 관리라는 표현 수익이 나는 그 패턴 온리 이 구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 관리가 성공의 승패의 열쇠라고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살짝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재료 분석이 정말 70%고 기술이 30%인 것 같아요. 이 매수 매도는. 그러니까 이 재료 분석이라는 건 이제 뉴스나 어떤 거에 의한 종목 선정인데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요런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요런 거죠. 만약에 뭐 시공테크를 한번 쳐보면 이재명 지지율 1위
에서 장중상가. 그러니까 이게 재료라는 거죠. 이거를 그 전에 오늘 매매하기 전에 전날이나 그쯤에 이제 시공테크가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이재명 지지율이 뭐 뉴스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재료가, 이 종목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급등하기 전에 그 최소한 전날에는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당일날 움직이는 시점에서 바로 순간적으로 10초, 20초 내에 이걸 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재료가 되게 중요하고 이 재료에서 종목 선정이 잘 돼서 정말 가는구나 강력하게 움직일 때 그때 이제 기술이 30%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는구나. 이재명 지지율 1위에 의해서 이재명 관련주가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되면은 가서 이쯤에서 매도를 하나. 아니면 최소한 뭐 이쯤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 뒤에는 굳이 매매를 안 해도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제가 좀 주관적으로 드려봤습니다. 자, 영상을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철저하게 어떤 자기 관리, 그러니까 자기 매매의 그런 뭐 관리 그 부분을 잘 정말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재료를 1년 정도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재료 분석 공부가 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왜 움직이고 어떤 종목이 어떤 거랑 어떤 테마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쿠팡 관련된 뭐 아니면 두나무 상장 뭐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게 재료가 생성이 돼서 언제 소멸이 되는지 그런 부분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재료 생성과 소멸 뭐 두나무 상장 뭐 나스닥 상장 그다음에 뭐 쿠팡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게 상승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재료 분석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연관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기술적으로 매수 선절 매도가 삼박자가 이제 됐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관리죠. 여기서 좀 밑줄을 쳐볼게요. 그래서 이제 재료 분석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1번. 그다음에 뉴스의 재료의 크기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오르고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세 번째인데 그 중에서 이제 관리 자기만의 수익 패턴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손실이 나는 부분은 다 철저하게 이제 없애버리고 요렇게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실력이 미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초보자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단타를 하면서 느낀 거를 정말 솔직한 어떤 그런 거에 대입을 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거지만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매매하시는데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럼 챙겨가시고 틀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그 정정을 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응용을 시켜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토요일인데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저도 주식에 요즘은 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 저희 또 어머님이 좀 편찮으시고 해서 이제 병원에 2주간 그 시술 시술 겸 이제 좀 치료를 받고 퇴원하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제가 같이 있다가 보니까 주식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은 조금씩 좀 매매하는 영상이나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영상을 좀 다양하게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보겠는데
워낙 성격이 좀 꼼꼼하지 못하고 좀 게으른 부분이 있어서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재밌게 한번 만들어서 올리네요.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꼬마 개미였습니다.